지난 4월입니다. GS건설이 짓던 인천 건단의 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국토부가 조사를 했고요. 그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그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. 임재 변호사. 네. 자, 지하주차장 건설하는데 뭐가 문제였어요?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. 쉽게 설명드리면 기둥에 철근이 없었습니다. 기둥인데 철근이 없어요? 네, 설계, 감리, 시공 이 3박자 모두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. 원래 정석대로 지어졌다면 지하주차장에는 32개의 보강근이 들어갔어야 합니다. 네. 그런데 15개를 빼고 애초에 설계가 이루어졌었던 거고요. 그런데 이 설계대로도 지어지지 않았고 GS건설은 시공 때 추가로 보강근 4개를 더 누락했습니다. 결국 총 누락된 개수가 19개소예요. 철근이 최소 60% 이상 누락이 됐던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탱을 하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그럴 없었고 수밖에 없죠. 결국 붕괴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사고조사위원장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? 사실 저희가 해석적으로는 모든 기둥에 다 전단 보강근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설계상으로 누락된 철근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요. 도면을 표기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. 그다음에 실제 그런 오류 이외에도 또 시공 시에도 전단 보강근 설치가 좀 누락이 되었었다. 민지숙 기자,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철근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, 이게? 맞습니다. 이 콘크리트 자체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. 이 붕괴된 곳에서 콘크리트를 채취해 조사를 해봤는데요. 이 강도가 실제 기준의 85%인 기준치를 미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야. 그만큼 튼튼하지가 못했다라는 건데요. 여기에 또 공사 과정에서 설계했던 값보다 많은 흙이 쌓이면서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시공과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고 이 품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사용이 되면서 여기를 보강해야 될 철근까지 빠지면서 결국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자,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요.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설계사, 시공사, 감리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임재 변호사. 근데 이런 상황이면 비단 지하주차장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, 이게? 그렇죠. 그 지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. 애초에 설계부터가 정석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시공,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리고 콘크리트도 원래 필요한 정도보다 약한 단계의 콘크리트가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. 비단 이 시기에 함께 지어진 그런 건물들이라면 지하 주차장만 문제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. 이런 추측 사실 강하게 해볼 수 있어서 오히려 우려되는 지점이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,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정말 다시 다 새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. 야, 이거 정말 설명 들어보면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김준일 에디터 이거 예. 건설사에서 어떻게 좀 나서야 되잖아요, 이거. 예,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1666세대 전면 재시공을 한다라는 건데요. 이게 지금 뭐 돈으로 보면 한 1조 원 정도 뭐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 거죠. 예전에 기억하시면 작년 1월에 그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화정 아파트였네요. 그 지구에서 외벽이 무너져가지고. 맞아요, 네네. 근데 그게 부실 시공이었잖아요. 네. 완전히 콘크리트가 타설돼서 이제 단단해지기 전에 그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. 그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이 그 이를테면은 아이파크라는 브랜드에 있어서 타격을 입고 주가 떨어지고 그거 다 부시고 다 재건축하고 네. 그리고 다 현대산업개발하고 개발한 어떤 뭐 지역에서 다 이거 다른 데랑 하겠다 막 이런 소송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GS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이 브랜드 신인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건설사들도 좀 이거는 좀 타산지 의석으로 좀 삼아야 됐고 이렇게 어쨌든 돈이 들어가려면 완벽하게 해야 된다. GS건설은 다시 말이 나오지 않게 그렇죠. 그리고 후속 대책, 사과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김광사 변호사님. 네. 세상에 기둥을 세우는데 여기 철근이 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거 건설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야, 철근 덜 썼으면 이거 기둥 부실 제대로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법해요. 근데 김준일 에디터 얘기 들어보면 부실공사라는 거 참 이거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, 정말. 이제 대개 이제 부실공사 원인을 보면 첫째는 이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거예요. 맞아요.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있으면 사실 이것이 기간이 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거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
이걸 어떻게 이제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값이죠. 원자재 값에서 마진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부실한 원자재 아니면 이번과 같이 뭐 철근 같은 걸 쓰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되게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막을 수 있느냐.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 체계거든요. 시행사, 시공사, 또 허가 관청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공사 중일 때도 당연히 관리감독 해야죠. 그러면 사실은 원천적으로 이걸 봉쇄할 수 있어요. 또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 네. 이것을 너무 은정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갖고 대기업이 GS건설 했는데 이걸로 뭘 문제 삼으면 GS건설이 망해. 그럼 잘못하면 더 뭐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. 그러니까 뭐 제재를 갖다 굉장히 완화해 준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면서 이런 원인이 생긴다는 거죠. 이번도 사실은 입주한 상태에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큰 그러게요, 희생이 맞아요. 있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개혁 혁신 말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개혁 혁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거거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정부랄지 대통령실이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총체적 부실이라는 단어 옆에는요. 항상 대형 사고라는 말이 따라붙기 마련이죠. 자, 이번 사고도 그렇고요. 소탐대실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 정리하겠습니다.